삼성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구미 경제 타격이 예상됩니다. 경주의 강진과 400회가 넘는 여진이 잇따르면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원전이 지진에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식재료 납품 입찰에 위장업체를 동원한 관계자 30명이 입건됐습니다. 포항시 철강공단을 가로지르는 구무천과 형산강에서 기준치의 700배에서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나흘째 이런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완화되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비추면서 제법 따뜻하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2도, 안동 9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대구와 안동 지역을 포함해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으니까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입찰에 위장업체를 동원한 급식업체와 영양사, 학교 관계자 등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학교 급식 비리가 끊이질 않자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해마다 식중독 사고가 터지고 질 낮은 음식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전히 급식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급식 위탁업체 대표 A씨는 업체 선정과 검수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며 최근 4년 동안 모 고등학교 영양사에게 매달 30만 원씩 1,3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 일대 세계 고등학교 운영위원과 전 급식업체 대표 등에게도 이 기간 4,8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 8곳 관계자 18명은 다른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 입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중복 입찰한 횟수만 2만여 차례, 200억 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업체를 설립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체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에 좀 저해되는 요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구에서 급식을 위탁하는 학교는 50여 곳. 위탁 급식 과정에 각종 비리가 불거지자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18년까지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여건이 되지 않는 학교는 일부 위탁 급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부 위탁은 그 식재료 검수나 식재료 구매는 학교에서 다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력만 외부에서 이제 그 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각종 급식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신문고를 운영하고 자체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잇단 폭발로 리콜 사태를 겪은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하청업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가뜩이나 침체된 구미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권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소손 발생으로 정밀한 조사와 품질 관리를 위해 공급량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 생산은 물론 베트남과 브라질 등 해외 생산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일단은 포커스를 맞출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 조치로 구미의 많은 협력업체의 납품이 중단되는 등 구미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근로자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있던 한 중소기업은
노트7 생산이 중단되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구미 지역 수출이 많이 줄어 지난해 275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더 줄어든 240억 달러를 목표로 했지만 이조차 달성이 힘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그 품질의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구미 지역 경제에 예전과 같이 삼성이 크게 이바지해 줬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구미 전체 수출액 중 삼성전자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이 구미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구미 경제에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롱그룹이 접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신소재를 비롯해서 구미의 첨단 소재 산업 분야에 1,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관련 시장의 전망도 좋아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롱 인더스트리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투명 폴리이미드 CPI 필름 양산을 위해 구미에 882억 원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롱이 자체 개발한 CPI 필름은 수십만 번 접어도 접힌 자국이나 흠집이 나지 않아 접을 수 있는 유리로 불립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첨단 소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가능성은 지금의 핸드폰에서 더 부가적인 기능을 탑재하거나 디자인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접는 이외에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공단이 가진 모바일 산업과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핵심인데 기존에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 소재를 통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코롱 인더스트리는 또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섬유 원단인 장섬유 스펀 폰드 생산 라인 증설에도 오는 2018년까지 37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비용 엔진 연료 필터 등 자동차 부품 신소재로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 효과라든지 앞으로 투자 계획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코롱 인더스트리를 먼저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드리고 첨단 제품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축소와 실적 부진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의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롱그룹의 신규 투자를 기점으로 대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 경제 주체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5분 군위군 군위읍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152.7km 지점에서 47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37살 박모 씨의 2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 김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38살 최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철강공단을 가로지르는 구무천과 형산강에서 기준치의 700배에서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 퇴적토를 준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아서 2,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공단을 관통하며 흐르는 구무천. 비온 뒤라 육안으로 보기엔 제법 맑은 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구무천 상류는 기준치의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고 하류인 형산강에서도 기준치의 700배 이상의 수은이 나왔습니다. 이번 하천 퇴적물뿐만이 아니라 토양과 수질, 대기 등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오염원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와 지방환경청, 검찰 등은 이 일대 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원 찾기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오염된 퇴적물 준설. 일단 어느 정도 면적이 얼마만큼 오염됐는지 용역을 통해 확인하고 내년 초 중앙부처와 예산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물속 오염물을 처리하는 데는 2차 오염이 우려돼 구조물 설치 뒤에 준설할 수밖에 없어 최소한 2, 3년이 걸리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퇴적물을 준설할 때는 퇴적물이 떠올라서 오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모천은 그동안 관리 소홀로 각종 오염 사고로 병들어 왔습니다. 벙커 시유가 하천 1km를 오염시켰는가 하면 알 수 없는 흰색 거품이 둥둥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일부 업체의 불법 폐수 배출이 강과 하천을 죽게 하고 대책 마련에 엄청난 비용을 들게 하는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제도 경주에서 여진이 또 발생했죠. 강진에 이어서 이처럼 400회가 넘는 여진이 잇따르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원전이 지진에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 지진에 대비한 국내 원전의 안전에 대해 국민의 79.8%가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여성과 30대에서 위험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경주와 울산, 부산 등 지진 위험 지역의 원전은 임시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79.8%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4.9%에 그쳤습니다. 지진 위험 지역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전면 중단해야 한다가 41.5%, 안전성 점검을 통해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6%로 나와 국민 10명 중 8명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1.8%로 압도적이었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진 대피 요령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8%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번에 지진 피해가 발생한 대구 경북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정부의 지진 대책이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제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낙동강 중상류 지역인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내 중점관리업소의 법 위반율이 4년 사이에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의원의 환경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지역 내 중점관리업소의 관련법 위반율이 지난 2012년 28.7%에서 올해 52.8%로 약 1.8배 늘었습니다. 장 의원은 환경청의 관리 부실이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풍기 인삼축제가 이번 주말에 개막됩니다. 해묵은 원산지 논란을 막기 위해서 공개 채굴한 인삼에 1년 번호를 붙여서 봉인한 뒤 축제날 아침에 뜯어서 바로 판매하는 유통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자락이 올려다 보이는 6년근 인삼밭에서 채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인삼 선별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통상 농가별로 이루어지던 작업이 올해는 풍기 인삼축제 관계자 입회 하에 진행 중입니다. 원산지 논란으로 지난해 축제가 전례 없는 홍역을 치렀던 탓입니다. 지난해 참 신뢰를 많이 저하됐어요. 그래갖고 풍기인삼을 다시 신뢰 회복을 하고 첫째는 인삼을 지역산만 이제 갖고 우리가 이제 축제를 치룰 계획입니다. 채굴된 인삼은 축제장 전용 상자에 담긴 뒤 1년 번호를 매겨서 단단히 봉인합니다. 이후 공동 저장고로 옮겨졌다가 축제날 아침 관리인 입회하에 개봉해서 외부 인삼이 섞이는 걸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올해 축제장에 공급되는 7.5톤 인삼이 모두 이렇게 관리됩니다. 또 축제 기간을 인삼 채굴 시기인 10월 중하순으로 늦춰서 외부 인삼 유입의 근본 원인인 수급 불균형도 개선했습니다. 과거에 의서에 보면은 풍기인삼 한 양이면은 다른 데 인삼 두 양으로 같이 거래가 됐습니다. 결국 타 지의 인삼하고 섞이면은 이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풍기 인삼의 원산지 시비를 차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영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저가 매물이나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변동이 없었는데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서 한동안 약보합세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산업용 특수 가스 생산업체인 영주 SK머티리얼즈가 내년까지 510억 원을 투자해서 육불화 텅스텐 공장을 증설합니다. 이번 투자로 해당 품목의 생산 규모가 지금의 2배인 연간 1,200톤으로 늘어나면서 30명의 추가 고용도 예상됩니다. 지난해와 2년 전에도 1,3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 SK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 4개 제품군에서 세계 1, 2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의 노동자는 5,9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141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는데 제조업체에서는 기계에 깔리거나 끼임 사고가 많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재해 유형을 분석해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상북도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6.9%로 꼴찌인 충남 6.3%에 이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낮았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임용 목표치인 8.7%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서울시가 20.3%로 가장 높고 대구는 12.3%로 전국 평균인 1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산업은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6개 점포를 일반 분양합니다.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입찰 등록을 받아 내정가 비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 보증금은 점포별로 500만 원입니다. 전화 수화기를 들어 7초 이상 놓아두면 위급 상황임이 알려져 경찰이 출동하는 한다름 시스템이 병원 응급실에도 도입됩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대구 보훈병원을 비롯한 7개 병원 응급실에서 한다름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진료 방해 행위의 처벌이 강화되고 응급실 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도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 인력을 때리는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지진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경주 지역의 호텔과 유스호스텔, 수련시설을 긴급 안전 점검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음을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 숙박시설 일부에서 지난 경주 지진으로 한옥 구조의 지붕기와 탈락이나 담장 균열 등이 있었지만 구조적인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공연 티켓인 나눔 티켓 사용률이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회 교문위 곽상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사용된 나눔 티켓 17만 장 가운데 92.5%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사용됐고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용률이 1% 미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나흘째 이런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완화되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별이 비추면서 제법 따뜻하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구미의 현재 기온은 11도, 김천은 9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안동의 기온 9도, 봉화 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 2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그 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